되도록 아이에게 삐졌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스스로 나는 잘 삐지는 아이라고 인식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주 삐지는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재현쌤입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것을 어른이 들어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삐지기도 합니다. 금세 울고 웃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삐지는 것이 오래가거나 습관이 될 경우 유치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잘 삐지는 아이들은 항상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삐져서 가버리거나 화를 내고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툭하면 잘 삐지는 아이,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그 원인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삐지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자기중심성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자 인지발달 연구의 선구자인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2세부터 7세의 학년 전 아이들에게서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의 자기중심성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기보다 아이들의 발달 특성에 따른 자기중심성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은 온통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엄마의 생일 선물로 자신이 좋아하는 로봇을 선물하거나 방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거실에 있는 엄마에게 달려가서 마치 엄마가 자신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모두 발달 단계에 따른 자기중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감정이 들 때 삐지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기분이 들 때뿐만이 아니라 기쁘거나 웃기거나 행복하다와 같은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아이가 직접 말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에서 떼쓰는 우리 아이 어떻게 훈육할까요?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아직 못 보셨다면 참고해주세요. 가정에서 아이가 삐지는 행동을 할 때 입을 삐쭉 내밀고 팔짱을 끼면서 화내는 모습이 귀여워서 또는 쟤는 원래 저렇게 잘 삐져 하고 삐지는 행동을 그냥 놔둔다면 나중에 단체 생활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서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삐져서 놀이에서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놀이를 할 수 없고 계속 화가 나서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본인의 마음도 정말 괴로울 거예요. 또 다른 친구에게는 쟤는 잘 삐지는 아이야 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고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주 삐지는 아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자주 삐지는 아이의 기본 훈육 원칙은 바로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기분이 나쁘거나 슬픈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을 못 견뎌하고 꼭 바로 풀어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는 발달 단계에 따른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유연한 마음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삐져 있으면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속상한 일이니? 하고만 물어봐 주세요. 아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지금 속상한 일이 있구나. 기분이 나아지면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 줄래? 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이가 거부하고 계속 삐져 있다 하더라도 다가서서 풀어주거나 하지 말고 기분은 나아졌니? 말할 준비가 되면 얘기해 줘. 라고만 얘기해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의 기분이 나아졌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엄마가 자신이 삐지는 행동에는 무관심하지만 계속 기분이 나아졌는지를 묻는 걱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아이를 무시하고 있어도 무시받고 있다는 마음을 들지 않습니다. 적당한 무시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살짝 토라진 정도라 해도 부모가 크게 반응하면서 아이를 달래는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내가 이렇게 삐지면 엄마가 관심을 갖는구나 하고 더 잘 삐지는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불공평하거나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삐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목조목 따져서 말하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입을 삐쭉 내미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삐지기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아이에게 삐졌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스스로 나는 잘 삐지는 아이라고 인식해 버릴 수 있습니다. 삐졌다는 말보다는 속상하다는 말로 표현해 주세요.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면 왜 속상했는지 아이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감정에 대해 공감해 줍니다. 정빈이가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리고 화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삐져서 나타나는 행동, 즉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행동이 아닌 다른 긍정적인 대체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가 화가 나서 다른 쪽으로 가거나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네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어. 그러면 정빈이 마음만 속상할 거야. 화가 났으면 친구에게 말을 해줘야지 친구가 알 수 있어 라고요. 또한 사회적인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친구랑 같이 보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오래 보려고 해서 삐진 경우라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정빈이가 보고 싶었는데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지.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같이 무언가를 사용해야 할 때는 참고 기다리면서 같이 책을 봐. 친구가 혼자만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너무 오래 볼 때는 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빨리 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는 게 좋아. 그러면 친구도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 삐지는 아이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레바논의 세계적인 천재 작가, 화가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의 아이들에 대하여 중에서 몇 구절을 소개하며 마칠까 합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그대들을 거쳐왔을 뿐 그대들에게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마저 줄 수 없다.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삶이란 결코 뒤돌아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무르지도 않으므로 그대들은 활, 그대들의 아이는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간다.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활이고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 네, 아이들은 나의 몸을 빌어서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의 인격체로 아이들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고요. 아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쉼터에서 만나요. 안녕.